안녕하십니까. 링컨입니다. 아, 오늘 하루도 굉장히 바쁜 하루였습니다. 이제 지금 6시가 좀 넘었고요. 이제 좀 차분한 마음으로 좀 찍고 있습니다. 원래 와서 우리 딸하고 이제 야외에서 배드민턴을 조금 쳤으면 했는데 딸이 온라인으로 뭐 수업 뭐 학원 수업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그럼 좀 이따 끝나면 좀 치기로 하고, 근데 10시에 끝난다 그래서 10시에 나가서 좀 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제가 요즘 이빨이 좀 아파서 어머니하고 같이 이제 좀 치과 치료를 갔다 왔는데, 제가 여기 수지 신봉동 쪽에 사는데 여기 이제 믿음 치과라고 다니는데 그 원장님이 또 강믿음이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친절하게 잘해주시고 그래서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거기 같이 일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친절하시고 그래서 음, 굉장히 잘 치료를 받고 있는데, 어찌됐든 좀 아프기는 아픕니다. 어찌됐든 이빨이 아프면 또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호주 있을 때 경험담 얘기 드렸었잖아요. 근데 호주 있을 때도 되게 갔을 때는 막상 친절하긴 해줬어요. 근데 이제 워낙 치과가 특히 아주 대도시 아니고는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3개월 기다린 얘기 해드렸었죠. 진통제 먹으면서 3개월을 참고 3개월 기다렸다가 그래서 치료를 받은 기억이 있습니다. 외국에 계시는 분들은 우리나라 와서 보통 치과 치료 같은 건 많이들 하시잖아요. 그래서 어찌됐든 우리나라가 의료제도가 비교적 잘 돼 있는데, 우리 이제 그 매형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이제 비뇨기과 의사인데, 의사들은 또 어떤 고충이 있냐면 우리나라가 이제 의료 단가가 너무 낮게 책정이 돼 있다 보니까 많은 환자를 돌보지 않으면 수지가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의사들은 또 의사분 나름대로 그런 상당한 고충이 있어서 우리 좀 불친절하다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의사들이 좀 많이 컴플레인을 하는데, 그 이면에는 또 의사들도 그런 좀 힘든 점도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됐든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거를 하기 전에 하나 이제 영어 회화 동영상을 이렇게 쭉 보면서, 이제 어떤 분이 이제 아마 영어 초보자였다가 영어를 웬만큼 잘하게 되신 분이겠죠. 어떤 여자분인데 이제 자기가 영어 공부했던 어려웠던 점 뭐 이런 걸 이렇게 하는 유튜브를 봤는데, 거기서 그런 분이 얘기하더라고요. 영어 유튜브를 보면 막 다 거기 뭐 강사분들이나 하는 분들이 자신감을 갖고 틀리는 걸 두려워하지 말아라, 막 원어민 친구를 만들고 사귀고 막 하라고, 막 자신감을 가져라, 두려움을 잃어라, 막 이렇게 하는데, 그분이 그런 토렴을 하더라고요.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자기 내성적인 성격인데 아무리 마음을 그렇게 먹어도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면 사람 따라서 좀 수줍음을 많이 타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무조건 그런 사람들한테 두려움을 갖지 말아라, 뭐 실수해도 괜찮으니 무조건 원어민 친구를 만들어라, 이렇게 조언할 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그러면 두려움을 갖지 않고 그렇게 좀 내성적인 사람도 할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을 얘기를 해줘야지. 무조건 가서 그렇게 해라 이렇게 하면 그거는 좀 자기한테는 많이 안 맞았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걸 듣고, 아, 그렇지. 사람마다, 그래서 저도 많이 강조드리는 게, 사람마다 잘 배울 수 있는 방식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예를 들면 적극적인 성격이어서 쉽게 영어 막 원어민 친구들도 만들고 그랬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무조건 그렇게 해라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하고 막 하는 게 꼭 정답은 아닌 것 같고, 물론 이제 사람들마다 공통적으로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겠고, 또 각 그 사람 특성에 맞게끔 어떤 좀 추천해주거나 레코멘드 해줘야 되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어, 그 영상을 보면서 저도 조금 반성을 했었고, 그 다음에 앞으로는 하여튼 저는 뭐 개개인에 맞춰서 그렇게 하는 것 쪽으로 많이 그렇게 신경을 쓸 수 있었지만, 좀 더 세밀하게 사람들을 잘 관찰을 해서 그런 식으로 가이드를 해주고
해줘야 되겠다. 근데 유튜브에서는 뭐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공통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뭐 직접 오시기 힘든 분들 같은 경우는 줌으로라도 뭐 그렇게 조금 가이드를 해드려서 각각 자신의 성향에 맞는 방법으로 영어 공부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저희가 가이드를 해드리는 게 저희가 해야 될 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일단 네이티브는 쉬운 영어로 말한다. 요거 오늘 거 한번 해볼게요. 내가 상관할 일 아니야. 내일에나 신경 써. 그럴 때 none of your business. 이거 진짜 많이 쓰죠. 그리고 mind your own business 이렇게도 쓰고요. 그 다음에 넌 이 일에서 손대 상관하지 마. 그럴 때 stay out of this. 그러니까 이 일에서 out 바깥에 머물러 stay 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상관하지 말아라. stay out of this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내가 모르는 뭔가 있는 것 같은데, 뭔가 사연이 있을 것 같은데 하면서 무슨 일이야? 막 이럴 때 what's with you? what's with you? 그리고 뭐 입술은 왜 그래? 뭐 예를 들면 입술이 뭐 좀 이상하다. 그러면 what's with your lip? what's with your lip?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 예, 이 정도 표현 한번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엉클션의 준마 여행 영어. 이번에는 저녁으로 파스타 요리를 하려고 해요. 괜찮으시겠어요? 그러면 I'm going to cook some pasta for dinner. Will that be okay with you? 물론이죠. 저는 이탈리아 음식을 좋아해요. Of course, I love Italian food. 제가 요리하는 것을 도와드릴게요. Let me help you with cooking. 안 그러셔도 돼요. You don't have to. 제가 도와드리고 싶어요. Please, I insist. 여기서 이탈리안 푸드 얘기가 나오니까 예전에 아주 오래전이긴 한데 제가 이제 그 20대 초반 때 영어 학원 다니면서 이제 영어 회화를 배울 때 그 영어 원어민 선생 중에 한 명이 이제 그 미국 사람인데 이제 조상이 이탈리언계였어요. 그래갖고 이제 이제 자기도 요리를 잘하고 파스타나 이런 걸 되게 잘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요리에 굉장한 자부심을 갖고 이탈리아 요리에 대한 굉장한 자부심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찌됐든 이탈리아 사람들은 남자들은 원래 그 바람둥이로 유명하잖아요. 이태리 사람들이. 그래서 그 속담에도 있어요. 이태리 남자가 진짜 사랑하는 거는 엄마뿐이다. 그러니까 많은 여자들 만나면서 사랑하는 거 당신뿐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다 거짓말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요리가 그렇게 유명한데 원래 요리한 프랑스 요리가 되게 유명하잖아요. 근데 프랑스 요리의 원래 오리진이 이탈리아로부터 나왔습니다. 예전에 그 프랑스 왕궁에, 그러니까 이탈리아의 공주가 이제 프랑스로 시집을 간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엄청난 그 당시 요리사들을 데려갔는데 그게 그 이탈리아에 데려간 요리사들이 프랑스 궁중 요리의 모태가 됐고, 이제 그게 이제 지금 프랑스 요리의 또 모태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프랑스 사람들이 많이 자랑하는 그 프랑스 요리는 사실은 그 오리진은 이태리에서부터 온 거다. 그러니까 유럽의 거의 요리의 근원이 이태리부터 왔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탈리아 사람들이 그렇게 요리에 자부심을 갖는 거가 어떻게 보면 당연하죠. 영국 같은 경우는 원래 요리가 좀 맛없기로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션하고도 그때 얼마 전에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피쉬앤칩스 그거 빼고는 뭐 영국에서 별로 먹을 게 없어요. 피쉬앤칩스 같은 것도 생선이 진짜 싱싱하면 그래도 그나마 먹을 만한데 굉장히 사실 간단한 요리잖아요. 물론 또 간단한 요리가 어렵기도 합니다. 간단한 게 맛있게 하는 게 어렵거든요. 재료도 신선해야 되고 또 튀기는 타이밍이라든지 그런 게 딱딱 맞아야 되겠죠. 어찌됐든 이탈리아 음식이 어떤 유럽 지금 요리의 근본이다. 그래서 이탈리아 사람들은 그 하여튼 그 자부심이나 그런 게 대단하더라고요. 그래서 참고로 그런 부분 하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준마 영어에서는 이제 그 유닛 2인데 동사에다 나우 나서 예를 들면 그 이형식이죠. 이형식인데 그때는 이제 여기가
형용사가 왔었잖아요. 그래갖고 예를 들면 You are beautiful. Are you beautiful? 예를 들면 이런 식인데 요거는 이제 명사가 와서 이제 어떻게 보면 주어하고 동격인 거죠. Are you housewife? Yes, I'm a housewife. No, I'm not a housewife. 그렇게 이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요 리더의 질문 초격차 여기서 이제 제가 이제 영어로 한 번씩 옮겨봐라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직접 영어로 같이 한번 옮겨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문화는 칭찬에 인색합니다. 그러면 못못에 인색하다 할 때 stingy 원래 이게 구두쇠고 인색하다 그런 뜻도 있거든요. 그래서 our culture is stingy with praise. 그러면 praise 하면 칭찬이잖아요. 칭찬에 인색합니다. 그리고 칭찬이나 질책이 효과를 거두려면 시간, 장소, 상황이 명확한 상태에서 해야 합니다. 이거 할 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효과를 거두려면 명확한 상태에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상태에서 해야 된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근데 뭐 다양한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주어를 it을 써주면 좋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it must be done 그러면 그렇게 해줘야만 합니다 그런 거잖아요. with a clear time 명백한 time, place and situation 그러면 it must be done with a clear time, place and situation. 근데 이게 어떤 거냐 하면 칭찬이나 질책이 효과를 거두려면 그러니까 여기서 칭찬은 compliment 이런 단어가 있고요. 질책은 reprimand 이런 단어가 있는데 이거 조금 어려운데 어찌됐든 그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정리해 보자면 for compliment or reprimand to work it must be done with a clear time, place and situation. 이렇게 하면 칭찬이나 질책이 효과를 거두려면 시간, 장소, 상황이 명확한 상태에서 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한번 옮겨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 여기서는 이제 이게 이 의사 선생님이 죽기가 얼마 안 남은 사람들이 육체적 고통이 되게 심하잖아요. 그래서 그 육체적 고통을 마지막 순간에 좀 덜어주는 역할을 해주시는데 그러면서 이제 죽기 직전인 사람들이니까 어떤 자신의 진심 같은 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진심들을 어떻게 잘 포착을 해서 우리가 인생에서 교훈 삶을 말은 없을까 그런 거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몇 번 좀 내용을 소개시켜 드렸잖아요. 그래서 추후에도 계속 그런 내용들을 좀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제가 이제 추천 한번 해봤던 책 중에서 외대부고 공신들의 진짜 1등 공부법 여기서 오늘 좀 재밌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한번 소개를 드리려고 그래요. 여기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공부란 무엇인가 공부의 정의는 사람마다 다양하지만 여기서 한 학생이 내린 정의예요. 인간과 사회와 생명과 우주를 이해함으로써 삶의 의미를 찾는 작업이다. 그러니까 공부라는 게 인간, 사회, 생명, 우주를 이해해서 삶의 의미를 찾는 작업이다. 학생인데도 대단한 철학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여기서는 이제 이 진짜 공부하고 가짜 공부라고 나눠서 이걸 얘기하는데 진짜 공부의 핵심 조건은 지적 호기심을 바탕으로 자기 주도적으로 깊게 파고 들어가서 심화적인 탐구 능력까지 가는 그런 거가 진짜 공부라는 거죠. 그래서 진짜 공부 경험이 축적돼 있으면 그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되게 높다는 거죠. 대학교에서도 이런 진짜 공부 경험이 있는 학생을 고르려고 노력을 많이 한다는 그런 얘기고 그 가짜 공부를 하는 학생은 공부를 할수록 에너지가 소진되는 데 비해 진짜 공부를 하는 학생은 공부를 하면 할수록 에너지가 솟구친다. 그러니까 가짜 공부하는 학생이 단기적으로 볼 때 좀 더 좋은 성적을 거둘 수가 있을 수도 있어도 결국은 진짜 공부하는 학생이 롱텀이고 긴 호흡에서 보자면 훨씬 더 실력을 발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이런 얘기 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이제 외국에 공부하러 갔을 때 우리나라 학생들이 석사 과정에서는 되게 좋은 성적을 냈다가 막상 박사 과정에서는 좋은 성적을 못 내는 경우가 되게 많다 그러거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석사까지는 기존에 있는 이론을 많이 하는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의 이론을 따라가고 배우고 뭐 하는 건 우리나라 학생들이 잘한다는 거예요. 근데 박사 과정에서는 뭔가 자기가 새로운 걸 창조해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우리나라 교육에서 이런 걸 많이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되게 약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 교육이 반드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거고. 근데 창조라는 게 뭔가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이란 없잖아요. 새로운 것을 창조한다기보다도 기존에 있던 것을 어떻게 새롭게 조합을 잘 시켜서 뭔가 새로운 것으로 탈바꿈 시키냐. 결국은 이것 싸움이거든요. 근데 기존에 있는 거를 새로운 조합을 하려면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봐야 새로운 조합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그 생각이나 그런 거에 너무 매몰되지 않고 어떻게 과연 새로운 것을 생각해낼 수 있고 새로운 조합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 이게 결국은 중요한 거겠죠. 그래서 이거를 그 심리학에서도 그런 게 나오는데 그 앰비규어티라고 하는데 막연함에 대한 막연함보다도 모호함에 대해서 우리가 그 이제 우리가 어떤 슈어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도 얼마만큼 우리가 뭐라 그럴까요? 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도 얼마나 잘 대처를 할 수 있는 게 있는가. 이게 인생이나 아니면은 롱텀에서 볼 때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인생이란 어차피 확실한 건 없잖아요. 우리가 내일 진짜 교통사고 나서 죽을지도 모르는 우리 인생인데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확실하다고 생각하는 것조차 사실은 확실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게 불확실성 속에서 확실한 거를 앞으로 하나하나 내가 직접 만들어가고 찾아 나가는 게 우리가 인생인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결국은 부모님들도 자식들한테 어떤 꽃길을 만들어주는 게 다가 아니고 이 불확실성에서 확실성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어떻게 자녀들한테 줄 수 있느냐. 이것이 아마 굉장히 큰 숙제일 거고 우리 부모들이 많이 생각해야 될 고민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교육할 때 분명한 교육 철학을 좀 세우셨으면 좋겠고 분명한 교육 철학이 있으면 너무 다른 사람 말에 너무 휘둘리지 않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떤 부모님들이 본인들만의 분명한 교육 철학을 좀 세우시고 그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프렌즈에서는 단어 요거 하나를 하려고 그러는데 뭔가 좀 앞뒤가 안 맞는 상황일 때 아이러니한 상황이다. 요런 표현을 우리가 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하나 기억을 좀 해 두시고 그다음에 섹스 앤 더 시티에서는 위로할 때 콘 콘 저도 발음이 좀 꼬이네. condolences 이렇게 발음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미란다 엄마가 my mom died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위로의 말들을 하니까 그런 말들을 이제 그런 식으로 표현한다. 그렇게 한번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지우 영어에서 제가 이제 관계대명사 편을 예전에 원래 한번 봤었는데 오늘 아침에 또 한번 봤었는데 참 지우 영어가 좋은 것 같아요. 뭐라 그럴까 어떤 왜 관계대명사가 나오게 됐고 제가 이제 수학에서도 히스토리가 중요하듯이 문법을 알면서도 왜 이 문법이 투부정사도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왜 우리가 투부정사를 써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원인을 알면 훨씬 재미있게 우리가 학습을 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우 영어가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잘 설명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상당히 마음에 들고 여러분들도 꼭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오늘은 지금 요 정도 마무리 짓고 좀 쉬었다가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좀 뭐 좀 먹고 그다음에 배드민턴 치고 자기 전에 아마 한 개 정도 더 찍고 자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금요일까지 오늘 일주일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고 토요일 일요일 날은 좀 푹 쉬시면서 좀 충전도 하시고 토요일 일요일 날 또 일하셔야 되는 분도 있으실 수 있는데 그러면 또 어, 일하셔야 되는 분은 좀 아쉽지만 또 열심히 일하시고 그다음에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next time. This is Lincoln.